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수학 수익책 5쪽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학 시간에는요, 수익책 1번 그리고 2번을 풀면서 3학년 1학기 내용을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3번 문제 풀면서요, 3학년 2학기 내용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분수는 무엇이었는지, 대분수는 무엇이었는지, 진분수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과 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똑같이 나눈 사과 조각을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재료는 사과, 꿀, 레몬즙이 있으면 이제 사과 주스 만들 수 있대요. 사과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요, 사과 4분의 1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4분의 1개. 그러니까 이렇게 원으로 표시하면요,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요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5잔을 만들려면 사과가 4분의 1개씩 5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색칠 한번 해볼게요. 사과 4분의 1개를 1개, 2개, 3개, 4개, 5개만큼 색칠하고 분수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4분의 1이 1개 있으면요, 색칠을 몇 개 하면 될까요? 자, 직사각형을 총 4등분 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4등분 했어요. 자, 하나를 색칠하면 되겠죠? 이걸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1이에요. 자, 밑에 있는 수를 우리가 분모라고 했고요. 위에 있는 수를 우리가 분자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4분의 1이 2개 있으면 색칠을 몇 개 하면 될까요? 색칠을 2개 하면 되겠죠?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4분의 1이 3개면요. 여러분들 4분의 1이 3개면 몇 개 색칠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3개 색칠하면 되겠죠? 3개 색칠하고요.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자, 4분의 1이 4개 있어요. 4개라는 말은, 자, 색칠은 4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말은 4분의 4가 되겠죠.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4예요. 요걸 자연수로 표시하면 우리가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사과를 4등분 했는데 그 4등분 한 것 중에서 4개를 다 먹는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사과를 통째로 하나 먹는 거와 똑같은 양이 되겠죠? 다시요. 사과를 4등분 했어요. 4등분 했는데 그 4등분 한 것 중에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네 조각 전체 다 먹었어요. 자, 먹은 양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먹은 양은 사과 전체 하나를 먹은 것과 4개로 나눈 것 중에 4개를 먹은 것과는 똑같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4는 우리가 1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이에요, 1. 자, 그러면 4분의 1이 5개 보였다. 그거는 우리가 색칠을 몇 개 하면 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색칠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색칠하면 되겠죠. 요걸 우리가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5가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이거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했어요. 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과 같이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 자, 분자가요.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우리가 진분수, 진짜 분수라고 해서 진분수라고 해요, 우리. 여기서 진 있죠, 진. 요 진은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라는 의미. 근데 4분의 4, 4분의 5처럼요. 분자와 분모가 같거나 분모가 같거나 또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 자, 4분의 5가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죠. 4분의 4는 분자와 분모가 같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분수라고 해요. 가분수.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가는요. 자, 진짜 반대말은 뭐죠? 가짜.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는 가짜를 의미해요. 분수는 분수인데 가짜 분수라서 우리가 가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4분의 4는 1과 같습니다. 이렇게 1, 2, 3과 같은 수를 우리가 배웠죠?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수.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세요. 자, 1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자, 1 안에 있는 숫자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분모가 분자보다 큰 수들. 자, 큰 우리가 분수를
진분수, 진짜 분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연수부터 해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수들은요. 4분의 4,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8. 자, 이런 분수들을 우리가 가분수, 가짜 분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있는 거는 진분수, 여기 있는 전체는 다 가분수예요. 4분의 9, 4분의 10, 4분의 11, 뭐 4분의 100, 4분의 1000 이런 것들 다 가분수예요. 가분수. 여기 있는 건 진분수, 가분수예요. 그리고 4분의 4, 4분의 8처럼 이렇게 자연수로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분수인지 가분수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진분수일까요? 가분수일까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 자, 분자. 자, 분자 간의 크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면 어떤 분수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바로 진짜 분수, 진분수라고 했습니다. 진분수. 잠깐. 진분수. 그리고 분모의 숫자와 그리고 분자의 숫자가 같거나 또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 우리가 어떤 분수라고 했습니까? 네, 가짜 분수, 가분수라고 했습니다. 가분수.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 진분수인지 가분수인지 찾을 수 있거든요. 자, 10분의 3은 분모가 더 크죠? 분모는 10이고 분자는 3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는 진분수가 됩니다. 4분의 3은요. 분모는 4, 분자는 3.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죠? 그래서 진분수가 되겠습니다. 6분의 7은요. 분모는 6, 분자는 7이에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죠? 그래서 가짜 분수인 가분수가 됩니다. 자, 3분의 3은요. 분자와 분모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짜 분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분수고요. 이걸 특별히 자연수로 고치면 어떻게 바뀐다? 네, 1로 바뀝니다. 조각을 3개 낸 것 중에서 3개를 다 먹는 거는 큰 거 하나 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5분의 1은요. 분모는 5, 분자는 1이에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거는 진분수가 되겠습니다. 진짜 분수예요. 자, 3분의 4는 분모가 3, 분자가 4니까 분자가 더 크죠. 분자가 더 큰 경우에는 가분수, 가짜 분수가 됩니다. 5분의 4는 어떤 분수일까요? 그렇죠. 분모는 5고요. 분자는 4예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분수인 진분수가 됩니다. 자, 7분의 8은 자, 분모가 7이고요. 분자는 8이에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분수인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진분수, 가분수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문제 내볼게요. 자, 100분의 101은 진분수일까요? 가분수일까요? 네, 여기 100은 뭐가 되고요. 101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죠?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렇죠. 가분수예요. 가분수. 자, 그러면 가분수는 어떤 분수가 가분수이고 어떤 분수가 진분수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혹시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 1이 되는 분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분수에서 1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1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1은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 자, 2분의 1.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개를 다 먹는다. 결국 하나를 먹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1이에요.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3개를 다 먹는다. 결국 하나를 다 먹는 거와 똑같은 거죠? 1이에요. 이것도.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눴어요.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4개를 다 먹어요. 그 말은 피자 하나를 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이에요. 1. 5분의 5, 6분의 6, 7분의 7 이런 것처럼 분모와 분자가 똑같으면 1이 됩니다. 1. 8분의 8, 9분의 9, 10분의 10, 11분의 11, 12분의 12. 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자, 분모와 분자가 똑같으면 1입니다. 자, 그러면 만분의 만도 자연수 1로 바꿀 수 있겠죠? 피자를 만조각 냈어요. 만조각 낸 것 중에 만 개를 다 먹으면 결국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거랑 똑같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피자 한 판을 먹는 양과 똑같습니다. 라는 의미로 1과 똑같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10만, 요렇게. 10만 분의 10만 하면 요것도 역시 1이에요, 1. 다른 숫자 한번 살펴볼게요. 만일에 1234분의 1234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1234조각을 낸 피자를 1234조각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피자 한 판을 다 먹은 게 되겠죠. 그래서 1이에요. 1. 그래서 이 1은요. 분모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수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1은 카멜레온이에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1은 1분의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수없이 많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1이 되는구나. 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자 한 판을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 6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조각 먹고 3조각 먹고 4조각, 5조각, 6조각을 먹으면 결국 피자 한 판을 다 먹은 거죠. 그래서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사용한 사과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가분수, 진분수 그리고 1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사과 주스를 만드는데 사과 1개와 4분의 1개를 사용했어요. 자연수 1과 4분의 4는 똑같다. 이런 거 방금 우리 배웠죠. 자연수 1과 4분의 4는 똑같아요. 자연수 1과 5분의 5도 똑같습니다. 자연수 1과 100분의 100도 똑같아요. 자연수 1과 1000분의 1000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1개와 4분의 1개를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자, 사과 1개와 4분의 1개만큼 색칠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직사각 큰 거 하나를 이렇게 4개, 4등분 해가지고요. 결국 이렇게 색칠을 다 하면 사과 1개가 되겠죠. 자, 이 말은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4가 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4분의 1개만큼 하나 더 색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색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수로 표시하느냐. 자, 1과 4분의 1은요. 붙여서 써요. 1과 4분의 1 이렇게 쓰고요. 1과 4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자, 1과 4분의 1과 같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그래요. 다시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분수가 아니에요.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대분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와 3분의 2. 요게 대분수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2와 3분의 7처럼요. 7처럼 자연수와 이건 뭐예요? 분모가 분자보다 더 작죠.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큽니다. 이런 분수를 가분수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수와 가분수가 더해지면 이거는 대분수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자연수와 진분수가 진짜 분수가 합쳐져야지 대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자는요. 크다 작자의 그 대자, 소자, 중자, 대자가 아니고요. 합쳐졌다는 의미의 대자예요. 함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졌다는 의미의 한자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선생님, 대분수가 있으면 소분수도 있나요? 중분수도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합쳐졌자. 자연수와 진분수가 합쳐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제? 자, 1과 10분의 3은 진분수일까요? 가분수일까요? 대분수일까요? 그렇죠. 대분수죠. 자연수와 진분수가 서로 합쳐졌기 때문에 대분수가 되겠습니다. 4분의 3은요? 이제 바로 할게요. 4분의 3은 네, 그렇죠. 진분수가 됩니다. 2분의 3은
가분수. 3분의 3은 가분수. 2와 5분의 1은 그렇죠. 대분수. 그리고 3분의 3은 우리가 자연수 1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7분의 4는 그렇죠. 7분의 4는 진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떻게 약속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가분수를 또 대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분수 2와 2분의 1만큼 색칠해 볼게요. 자, 이 자연수 2는요. 두 개를 의미해요. 통짜로 두 개. 한 개, 두 개. 자, 두 개만큼 색칠하고요. 그리고 2분의 1이죠. 반으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색칠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색칠하면 돼요. 자, 그러면 큰 사각형 두 개를 각각 2분의 1씩 똑같이 반으로 나눠 볼게요. 자, 요 사각형, 요 큰 사각형 요거를 반으로 한번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요거는 요거는 분수로 표시하면요. 두 개를 나눈 것 중에 두 개예요. 그죠? 요거는 또 분수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두 개예요. 2분의 2. 요거는 분수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2분의 1. 자, 그러면 2분의 1이 총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2분의 1이 5개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2분의 5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 5개 있으니까 2분의 5. 그래서 우리 2와 2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5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수 2를요. 가분수 2분의 4로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이 몇 개인지 세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자연수 2를 이렇게 2분의 2, 2분의 2, 2분의 4로 고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총 2분의 1이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5.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분모와 자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분모와 자연수를 곱한 2 곱하기 2는 뭐예요? 네, 4죠. 요 4를 분자와 더해주면 2분의 5라는 값이 나와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빨리 풀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계산 원리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직접 색칠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대분수가 가분수로 바뀌어 가는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 요에서 풀면 조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공식만 알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수학 공부할 때는요,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공식만 외워서는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이렇게 늘 수가 없어요. 반드시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요, 공식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2와 2분의 1은 자, 자연수와 그리고 분모를 서로 곱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자를 더해주면 우리가 가분수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2분의 자, 자연수는 여기 2가 있죠? 2 곱하기 분모는 2예요. 그래서 2 더하기 분자는 1 하면은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공식은 이렇고요. 선생님 방금까지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쳐볼게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일단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공식은 뭐라고 했나요? 자연수 곱하기 분모 더하기 분자고요. 밑에 있는 수는 분모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5가 되겠죠? 5분의 자, 자연수는 3 곱하기 자, 분모는 5 더하기 분자는 3이 돼요. 그러면 5분의 5, 3, 15 더하기 3이 되고요. 더해주면 5분의 18이 됩니다.
자, 이거는 공식으로 푼 거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표시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수 3을 가분수로 바꾸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전에 자연수 1을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자연수 1을 2분의 1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3으로도 바꿀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4분의 4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고요. 5분의 5라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100분의 100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이 중에 어떤 가분수를 선택하면 될까요? 잘 보세요. 분모가 지금 5죠. 그래서 분모가 5인 가분수인 5분의 5를 선택하면 되겠죠. 네. 자,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5분의 5, 6분의 6 많지만 분모가 똑같은 분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5를 우리가 1을 자연수 1을 5분의 5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자연수 2를 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연수 2는 5분의 10이 돼요. 그리고 자연수 3은 5분의 15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자, 이 3은요 5분의 15고요. 그리고 5분의 3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5분의 1이 총 15개 더하기 3개가 되니까 5분의 1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8. 아까 우리가 공식으로 풀었던 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이해하고요. 공식으로도 풀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이제 거꾸로 푸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꿨고요. 이번에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게요. 자, 가분수 3분의 7만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색칠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색칠하면 되겠죠? 자, 작은 사각형 3개를 모두 색칠한 큰 사각형은 몇 개인가요? 자, 작은 사각형 1개, 2개, 3개를 모두 색칠한 큰 사각형은 1개 있고요. 그리고 2개가 있습니다. 그죠? 2개 있어요. 2개. 자, 이거를 분수로 표시하면 3분의 6입니다. 자, 색칠한 나머지 작은 사각형을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자, 요거 나타내 보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우리가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수 나왔고요. 진분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분수 고칠 수 있겠죠? 자, 3분의 7을 대분수로 고치면 자연수 2가 있고요. 그리고 진분수 3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면 2와 3분의 1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과 진분수를 함께 나타내면 되는데요.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3분의 7이란 가분수가 있을 때 분모인 3을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3을요 7로 나눠주면 자, 이 3은요 분모가 되죠. 분모. 그리고 7은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면 3이는 6이 되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자, 이게 몫인데요. 몫이 뭐가 되냐면요. 자연수가 됩니다. 자연수.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는 분자가 됩니다. 분자. 자죠. 자, 우리가 분자를요. 분모로 나눌 건데요. 이렇게 나눴죠? 나눈 몫이 자연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몫이 2니까요. 2와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1. 그래서 2와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공식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4분의 21이에요. 요거를 대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세요. 자, 21이 분자죠. 분자고요. 그리고 4는 분모가 돼요. 분모.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4, 1은 4, 4, 5, 20이에요. 20이고요.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자, 몫이 뭐라고 했나요? 자, 몫이 우리가 자연수예요. 자연수고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나머지는 분자로 올라가면 돼요. 분자.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분모 4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분자는 1이 되고요. 자연수는 이렇게 가서 5가 됩니다. 그래서 5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21을 대분수로 고치면 5와 4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네. 자,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일단은 자, 4조각으로 나눈 것들을 21개를 색칠해야 되겠죠? 색칠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2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사각형 4개가 모두 칠해진 큰 사각형은 몇 개가 되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 말은 자연수가 5개, 5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작은 사각형은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분수로 표시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연수가 5고 진분수가 4분의 1이니까 요걸 대분수로 표시하면 5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공식으로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익책에 있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네,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먼저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21을 공식으로 풀면은 자,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그랬죠? 나누면 4, 5, 20,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분자로 가고요. 몫은 자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몫은 자연수로 가고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바뀌지 않아요. 자, 분자는 이렇게 나머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5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3과 5분의 4 우리 대분수를 가분수랑 바꿔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는요. 분모와 자연수를 서로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분모와 자연수를 서로 곱해주고요. 분자를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분의 3과 5를 곱하면 5, 3, 15 더하기 4는 5분의 19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9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1과 15분의 3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대분수가 되겠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는 자연수와 그리고 분모를 서로 곱해줍니다. 1과 15를 곱하고요. 거기다가 분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15분의 15 더하기 3 더하면 15분의 18이 됩니다. 그래서 15분의 18이 돼요. 18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자, 공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자, 작은 사각형 4개를 모두 색칠한 큰 사각형 모두 몇 개일까요? 4개씩 묶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작은 사각형 4개를 만들고요. 그거를 색칠해보는 게 21개씩. 색칠했을 때 4, 5, 20이 되죠. 그래서 총 5개가 되고요. 남는 사각형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자연수가 5고요. 남는 진분수가 4분의 1이니까 5와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하고 똑같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자연수 3을 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5가 됩니다. 5분의 15. 그리고
남은 진분수 5분의 4와 합치면 5분의 1이 총 몇 개가 되나요? 자, 15개, 4개를 더하면 총 19개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9가 됩니다. 아까 풀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1과 15분의 3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네, 분모가 15죠. 그렇기 때문에 15분의 15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1은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15분의 15, 16분의 16, 17분의 17인데 우리가 분모가 15니까 15분의 15로 바꾸는 거예요. 자, 남은 진분수 15분의 3과 합치면 자, 15분의 1이 총 15개 더하기 3개 하면 총 18개가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18로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대소관계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기준을 통일시켜 줘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분수와 대분수가 섞여 있을 때 모든 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가분수와 대분수가 섞여 있을 때 모든 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모든 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든지. 자, 그래서 방법 1. 모든 분수를 가분수로 바꿨을 때는요, 분모가 같은 경우 분자가 큰 분수가 더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7분의 9, 7분의 8이 있어요. 분자가 더 큰 분수인 7분의 9가 더 큰 분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방법 2. 자, 대분수로 바꿨을 때는요, 자연수의 크기를 비교하고요, 자연수가 더 큰 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수가 똑같을 때는요, 분자가 큰 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1과 자, 다시 2와 3분의 1과 1이 있고요. 3과 3분의 1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연수가 어떤 분수가 더 큰가요? 그렇죠. 3과 3분의 1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연수가 더 큰 분수인 더 큰 대분수인 3과 3분의 1이 더 큰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연수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2와 3분의 1 그리고 2와 3분의 2. 이런 경우는 자연수를 비교했을 때 똑같죠. 그 다음은 비교할 게 진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3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했을 때 어떤 진분수가 더 큰 분수일까요? 3분의 1이 1개인 것과 3분의 1이 2개인 것, 어떤 진분수가 더 클까요? 그렇죠. 3분의 1이 2개인 3분의 2가 더 큰 분수죠.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 관계를 알고 우리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2분의 5와 1과 2분의 1을 비교해 볼게요. 일단 가분수와 대분수가 섞여 있습니다.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든지 아니면 대분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방법 1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2분의 5는 가분수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고요. 1과 2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죠? 자, 바꿔볼게요. 자연수와 분모를 서로 곱하고요. 곱하고 거기다 분자를 더해주고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5와 2분의 3을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큰 게 더 큰 분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5가 더 큰 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2분의 5를 대분수로 바꾸면 2와 2분의 1이 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해 볼게요. 자, 분자인 5를 분모인 2로 나누면 2는 4. 그래서 나머지는 1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몫은 자연수로 가고요. 여기 나머지는 분자로 간다 했고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와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와 2분의 1과 2분의 1을 비교해야 되는데 대분수의 경우에는 자연수를 먼저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자연수 2와 1을 비교했을 때 어떤 수가 더 큰 수인가요? 2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교할 필요 없이 2와 2분의 1이 더 큰 대분수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든지 통일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습 삼아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푸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는데 정말 훌륭한 연습이 되니까 그렇게 쓰면 좋겠네요. 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한번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분수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2와 12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면 12분의 25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자연수인 2와 그리고 분모인 12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분자를 더해주면 돼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준다 그랬죠.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분모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2분의 2와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2 하면 2는 4, 1은 2, 24에다가 1을 더하면 25가 되죠. 그래서 12분의 25가 나왔고요. 12분의 23을 서로 비교하면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더 큰 게 더 큰 분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분자가 25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소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대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과 12분의 11. 자, 어떻게 했냐면요. 자, 분자인 23을 분모인 12로 나눈다 그랬죠? 자, 나누면 1이 되고요. 12가 되고 나머지는 1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몫은 어떻게 된다고요? 몫은 자연수에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머지는 분자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자로 올라가고요. 분모는 그대로 그냥 적어준다 했습니다.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와 12분의 1을 서로 비교하면 자, 우리가 대분수를 비교할 때는요. 먼저 자연수끼리 먼저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쪽은 자연수가 1이고요. 한쪽은 자연수가 2예요. 1과 1이 큰가요? 2가 큰가요? 그렇죠? 2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지무수는 비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소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꿔볼게요. 1과 7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7분의 11. 자, 자연수와 자연수인 1과 분모를 곱해주고요. 거기에다가 분자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7분의 7 더하기 4하면 11.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대로 7분의 11을 그대로 적어주면 똑같아요. 그죠? 왼쪽도 7분의 11, 오른쪽도 7분의 11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등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여기 7분의 11을 대분수로 바꿔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7분의 11을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4가 돼요. 어떻게 나왔는지 또 계산해 볼게요. 자, 분자인 11을 분모인 7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분자인 11을 분모인 7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면 자, 몫이 1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4가 나옵니다. 몫은 자연수 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 자리로 간다고 했고요. 분모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과 7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분수로 바꾸니까 또 똑같아요. 자연수는 1이고요. 진분수는 7분의 4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호 표시하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분수 6분의 25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수 4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분수로 한번 통일시켜 볼게요. 가분수 6분의 25는 가분수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자연수 4를 가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4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모든 기초는 1이에요. 1. 자, 1인데요. 자, 1을 우리가 분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자, 1분의 1,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5분의 5, 6분의 6, 7분의 7, 뭐 100분의 100, 1000분의 1000, 만분의 만, 10만분의 10만, 1억분의 1억 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분모라고 했습니다. 분모. 지금 분모가 6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면 6분의 6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2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2는요. 6분의 6분의 6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은요. 6분의 6이 세 개가 모여 있는 거고요. 4는요. 6분의 6이 총 4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은 6분의 6으로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2는요. 6분의 1이 총 몇 개가 모인 걸까요? 자, 6개 총 12개가 모여 있죠. 그래서 6분의 10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3은 6분의 1이 총 몇 개가 모여 있습니까? 6개. 그래서 6, 3, 18. 그래서 6분의 18로 적을 수 있고요. 자, 4는 6분의 1이 총 몇 개가 모여 있습니까? 6개, 총 6개가 4, 6에 24. 총 24개가 모여 있죠. 그래서 4를 6분의 24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꼭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자연수 4를 6분의 24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분모와 자연수를 서로 곱해주면 돼요. 4, 6에 24. 그래서 분모인 6과 자연수를 곱하고요. 분모를 그대로 적어주면 6분의 24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 6분의 24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6분의 25와 비교를 하면 분모가 똑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더 큰 분수가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분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분수로 바꾸면 4와 6분의 1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자, 분자인 25를 분모인 6으로 나눠주면 몫이 4, 6에 24 되고요. 나머지가 1이 됩니다. 자, 몫을 자연수 부분에 두고요. 나머지를 분자에 두면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4와 6분의 1로 고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4. 대소 비교를 하면 자, 일단 자연수를 비교하면요. 4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왼쪽에 있는 분수는요. 6분의 1만큼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에 있는 대분수가 더 큰 분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책에 있는 부분 풀면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다 복습했습니다. 다 복습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지 여러분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대분수끼리의 덧셈, 그리고 대분수와 가분수의 덧셈, 대분수와 가분수의 뺄셈 등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꼭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는 두 학생이 꾸민 유리창의 합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남학생이 꾸민 유리창은 전체의 4분의 1 요만큼, 그리고 여학생이 꾸민 유리창은 전체의 요만큼 꾸몄으니까 4분의 2예요. 그래서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여학생이 초콜릿을 전체, 그러니까 하나에서 8분의 3 조각 떼어냈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줬는데 남은 초콜릿은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다시 말해서 자, 전체 하나에서 8분의 3을 뺐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또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배울 거기 때문에.
자, 라면 먹고 싶은데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이 2와 2분의 1컵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 때는요, 물이 1과 2분의 1컵 필요합니다. 자, 대분수의 덧셈. 자, 그러면 라면과 떡볶이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은 모두 얼마일까요? 다시 말해서 2와 2분의 1 더하기 1과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를 또 배울 겁니다. 이거는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가 되겠죠? 자, 6m 리본이 있어요. 사용하고 남은 리본은 몇 미터일까요? 자, 선물을 포장할 때 리본이 8분의 6m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 6m 중에서 사용하는 리본은 8분의 6m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수 빼기 진분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수들의 덧셈, 뺄셈을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진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 가분수를 진분수로 고치는 방법, 그리고 가분수의 의미, 진분수의 의미, 대분수의 의미 등을 배운 이유를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이 좋은 친구는 힘든 일을 할 때 도와주고요.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요. 취미생활을 함께 하고요.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고요. 물건을 나누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이 좋은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분수의 덧셈, 뺄셈 배울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가분수끼리의 덧셈, 진분수끼리의 덧셈, 가분수와 진분수끼리의 덧셈, 뺄셈, 자연수와 진분수의 덧셈, 뺄셈, 자연수와 대분수의 덧셈, 뺄셈, 자연수와 그리고 뭐가 남았죠? 가분수 남았나요? 가분수의 덧셈, 뺄셈, 이렇게 막 뒤죽박죽 덧셈, 뺄셈을 배울 거예요. 근데 하나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면 쉽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분수의 덧셈을 해볼 건데요. 자, 5분의 3과 5분의 4. 그죠? 진분수와 진분수의 덧셈을 배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진분수와 진분수의 덧셈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수업 듣는다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들. 근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진분수와 진분수의 덧셈 배울게요. 다음 시간까지 아프지 말고요. 건강 잘 챙겨가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